당신도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으세요? 중고트럭 한 대로 인생 역전. 홍수로 1억 5천만의 빚을 지고 1년 만에 갚고 재기 성공. 현재 2개 물류센터와 8개 과일가게 운영. 연간 100억 원의 매출. 중고트럭 한 대로 사채 빚에서 벗어나 연 매출 100억 원을 올린 과일 장사꾼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늙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괴짜 과일 장사꾼을 오늘 소개합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소. 중고트럭 한 대로 연간 100억 원 매출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마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배성기 대표는 국가대표 과일촌의 CEO로 트럭 장사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항공사에서 근무하다 IMF 외환위기에 퇴사하고 강남에서 과일가게 운영하다 홍수 침수로 1억 5천만의 빚을 지며 폭망했지만 중고 트럭 한 대로 다시 시작하여 1년 만에 빚을 모두 갚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트럭 장사를 기반으로 트럭 장사 사관학교를 설립해 다른 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현재 연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고 2개의 물류센터와 8개의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을 자처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트럭 장사꾼이라고 하니까 트럭을 파는 게 아니고 트럭 위에 물건을 싣고,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을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네, 빚더미에 올랐다가 트럭 하나로 재기에 성공하고 이제는 과거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트럭 장사의 비법을 전수하고 있는데요. 트럭 장사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대표 과일촌 배성기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한창인 지금 과일이 참외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대표님, 그 원래는 이 과일 장사가 첫 직장은 아니잖아요. 첫 예, 일은 맞습니다.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셨다고요. 예, 대기업에 저는 다니고 있었고요. 네. 근데 그 당시 대기업 다닐 때 명태하고 감원이 바람이 불었어요. 네. 아, 언제예요, 그게? 그때가 이제 IMF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큰 항공사를 다녔었는데 예. 그때 이제 한번 감원되는 걸 보고 직장을 옮기기로 하고 좀 그래도 탄탄하다 하는 중소기업을 갔는데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점점 어려워지니까 감원을 하고 명퇴를 하는데 주로 대부분 감원 명퇴 대상이 40대, 50대. 근데 이분들이 회사 안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만 예. 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렇죠. 네. 그냥 떡볶이집 아저씨, 예. 치킨집 아저씨, 예. 순대집 아저씨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네. 그걸 보고 아, 한번 넘어지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좀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해야지 어. 장사가 그래도 한번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이 여러 들었죠. 가지 일이 있는데 예. 특히 과일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과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예.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우연하게 TV를 봤는데 그 어느 야채 가게가 굉장히 잘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네. 야, 저분한테 가서 배우면 장사를 정말 제대로 배우겠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큰 애가 이제 막 6살 정도 됐을 무렵인데 30만 원을 받고 거기서 이제 첫 직장을 다니게 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예. 대기업 월급을 받다가 첫 야채 가게에서 30만 원을 예, 예. 받으면서 일을 배우신 건데 예. 그러면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이제 트럭에서 물건을 파신 건 아니군요. 그럼요. 네. 저도 가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강남에서. 네. 그런데 트럭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트럭 장사를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네. 예. 과일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네. 예. 내 장사를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 나는. 네.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강남에 매장을 하나 들어가서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때마침 그때 홍수가 엄청 크게 났어요. 강남역에. 아, 강남역에 물이 찼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예. 아, 그때를 예, 얘기하시는 그때 저희가 건가요? 가게가 그 강남역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그 홍수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 네. 홍수 후의 대책이 저희 매장 바로 5m 앞에 대규모 빗물 저류장 공사를 했어요. 아. 들어오는 입구가 세 군데인데 덤프 트럭이 하루에도 수십 대가 다니고 철근 트럭이 다니니까 예. 먼지가 너무 날리니까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적자가 계속 운영되다가 큰 빚을 이제 한 1억 5천 정도 남기고 저 집사람이 운영하던 미용실도 예. 사채업자한테 넘어가고 네. 그래 도저히 이대로는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해보자 한 게 트럭 장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강남역에 그 침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네, 다음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고 그 장사를 예. 결국 망하게 된 거네요. 예,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망하게 된 거죠. 예.
지금 장사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예,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저 장사 수완들을 잘 배워가지고 가시고 있는데, 자 그분들이 대표님이 하시는 장사 모습, 장사 수완을 보고 느낀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잠시 좀 얘기를 좀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 있고 보니까 이게 장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때까지 거의 뭐 매장에서 하듯이 뭐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친절하게 막 하려고 막 그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건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이 강원도니까 강원도 쪽에 이제 크게 저도 한번 물류센터랑 있고 그쪽으로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트럭 장사 사관학교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은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고요. 네. 전화 통화를 먼저 해서 네. 선별을 한 다음에요. 네. 면접을 봐야 됩니다. 오. 면담을 해가지고요. 면접에 통과하신 분에 한해서 네. 교육을 진행해 드리는데요. 네. 처음에 교육비가 없었어요 저희가. 네. 그랬더니 뭐 체험 삶의 현장도 아니고 오셔가지고 네. 팔짱 끼고 잘 봤습니다 이러시기 때문에 네. 약간의 비용을 발생시켜 드립니다. 음. 책임감을 가지시라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루는 나가서 같이 이런 게 트럭 장사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다음 날은 와가지고 이론적인 걸 배웁니다. 뭐 자리 잡는 법, 네. 그리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손님들을 응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장사. 예, 예. 손님들 응대하는 거, 그리고 장사꾼이 갖춰야 될 인성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장사하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배우고 싶다는 사람을 면접을 한다고 하는데 예. 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을 좀 많이 봅니다. 인성? 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뭐 판단할 기준은 감이 안 되지만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를 어떤 분들은 고맙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요. 과제가 돼 있는지 예, 보는군요.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예. 우리 수학 선생님은 저거밖에 안 돼. 이런 학생은 공부를 보면 대부분 못합니다. 예. 네. 예.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분한테만 교육을 해줍니다. 교육을 해보시고 뭐 장사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요? 장사꾼이라고 해야 되나? 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예.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요? 저희는 성실을 가장 봅니다. 어. 저희 팀원들 중에 성실하지 아침에 저희가 7시 반쯤에 물건을 다 공급해 드리는데요. 네. 좀 늦게 오면 이제 오시지 말라고 그래요. 몇 번께 반복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 저희들이 이 트럭 장사지만요. 트럭 장사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났는데 학교 가는 아이들이 일어났는데 아빠가 자고 있고 술 먹고 자고 있고 아침에 비 온다고 자고 있고 하면 그 아이는 분명히 어른이 돼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를 예. 무의식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비가 와도 나오고 눈이 와도 나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출근하라고 합니다. 아, 네. 예. 지금 뭐 그 사관학교, 그러니까 이제 직접 그 장사 수완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많은 걸 깨달았고 많은 걸 배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저희도 오늘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앞으로의 꿈과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 팀원분들이 좀 한 20여 분 되시고 또 지금 이제 저희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게 6군데 되는데요. 네. 이분들이 좀 슬픈 현실이 뭐냐면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스스로가. 예, 스스로가 좁아지고요. 불만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요. 굉장히 사람이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예. 또 최악의 선택을 하기 마련이고요. 네. 같이 하신 분들한테 꿈을 한 계단 한 계단 같이 밟아가지고 디딤돌을 같이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매장을 하나씩 열게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전국에 저희 국가대표 발전이라는 물류센터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분들이 정말 유통의 최일선에서 예. 최고의 장사꾼이 되는 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예.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웜에 진짜로 놀랍네요. 다들 과일 트럭 장사하면 생계형 장사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거 완전 장난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과일 트럭 장사를 제대로 키워낸 인물이지요. 배 대표는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합니다. 트럭 장사를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일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만의 장사 철학을 통해 고객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트럭 장사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배달 서비스나 사후 관리 등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배 대표는 트럭 장사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는 진짜 그게 평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사람들이 저도 이제 트럭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잘 되고 못 되고의 그 갈림길이 어디냐면 네. 잘 될 때 잘하는 사람과 안 될 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열심히 해요. 네. 장사가 안 되면 멍하니 있어요. 네. 근데 안 될 때 더 열심히 해야죠. 아. 장사가 안 될 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죠. 네. 근데 대부분 자영업자, 저도 지금 과일 가게들을 여러 개 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 뭐 하고 있냐면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고 네. 아니면 멍 때리고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에이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무언가를 해야죠. 자꾸 자기가 시도를 해야죠. 안 되면 길거리에 들고 나가서라도 팔아야죠. 그냥. 뭐 트럭 장사도 있는데 가게 한 사람이 과일 들고 나가서 못 팔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죠. 네. 근데 멍하니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위기일 때 이걸 극복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고 네. 위기일 때 극복을 못하는 사람은 죽는 거죠. 그냥 자영업도. 아. 어떻게 보면 지금이 돈 벌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벌 것이고 네. 여기서 이제 스킬이 딸리거나 네. 이런 사람들 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 이 방송 보면 그 안 된다는 분들 뭐 탓하는 게 아니라 네.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 무언가 또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근데 대부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자포자기 상태죠. 요즘 같은데. 네. 근데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제 얘기가 알려지면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섭외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거기는? 제가 장사할 때 네.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네. 어떤 아버님이 있었는데 저한테 물건을 몇 번 사가셨어요. 근데 장사가 계속 잘 되고 맨날 웃고 있으니까 맨날 웃으면서 장사하고 아니 쟤는 뭐 하는 애가 뭐가 좋아서 그래 트럭 장사하면서 저러고 다니까 하면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떤 일, 왜 이걸 트럭 장사를 하게 됐냐 해서 그 얘기를 주구주구 해주니까 자기 명함을 이렇게 줬는데 그게 이제 MBC 다큐 제작국의 부장님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촬영을 끝낸 상태인데 이게 지금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방송 허가를 맡으려니까 다 망했다는 얘긴데 야, 이 얘기를 방송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기분 좋겠냐, 우울하지. 끝에는 좀 다른 얘기를 넣어라, 좀. 다시 재기를 하려는 사람 뭐 없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 뒷부분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얘기가. 이미 다 완성이 됐는데 예. 그걸 다시 재편집해서 나간 거죠. 예. 이제 저도 트럭 장사하기 전에 과일 가게를 했었단 말이에요. 과일 가게를 하다가 과일 가게가 무슨 좀 여러 가지 사연을 겪으면서 과일 가게는 잘 됐는데 망했어요, 결국은. 맞다, 맞아. 역시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 대표의 성공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창업 노하우는 책 트럭 모는 CEO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배성기 대표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또한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용기와 끊임없는 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잠깐만, 내가 마지막으로 소자본 창업 꿀팁 알려줄게잉. 소자본 무점포 창업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자 등록. 이제부터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비상주 사무실을 쓰는 것이 현명한 대표이지. 사업자 등록 100% 책임 보장.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우편물 관리 서비스. 이제 당신도 머지않아 성공한 사업가 되이소. 감사합니다, 예.